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능특강 고전문학 7강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작품은 면왕정가만 볼 거예요. 송순의 면왕정가. 소설은 이제 다음 편에 볼 거고, 일단은 시가가 하나 더 남았어서 시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자체로도 조선시대 가사 작품이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서 7강은 시가만 끊었습니다. 자, 일단 4번 보시면서 여러분 요거 이해해 주셔야겠죠? 보기를 바탕으로 A, E라고 했는데 전체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면 작가가 낙향한 후에 제월봉 중턱, 제월봉이라는 곳에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짓습니다. 근데 이때 면왕정의 면은 아래를 굽어보다. 그리고 앙은 위를 우러러보다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면왕정가는 면과 앙의 시선으로 바라본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위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 1번은 윗글을 떠올린 거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일치불일치 문제죠. 그래서 각각 위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쭉 요거는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A와 B가 나올 때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내용, 네, 보기가 이 아래에 있네요. 가와 보기를 비교하래요. 그럼 가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위에서부터 내용을 보니까 일단 무등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와서 제월봉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월봉에 여기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월봉에 일곱 구비가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버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월봉, 그러니까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산에 한 줄기가 동쪽으로 이렇게 뻗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넓은 들판에 이렇게 7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중에 7개 중에 가운데 구비라고 했죠? 요 가운데 구비. 제월봉의 가운데 구미를 구멍에 둔 늙은 용이 선잠을 갖기어 머리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잠을 갖기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한데, 그래서 너럭 바위에, 아주 넓은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이거 소나무 대나무입니다.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여기에 정자를 얹게 된 거죠. 정자를. 자, 그러니까 어디에요? 무등산에서 여러분 한 줄기가 제열봉이 되었고, 그 제열봉이 7군데가 한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운데 구비, 7개 중에 요 가운데 구비에다가 정자를 내가 얹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정자가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면앙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면앙정이라는 정자를 얹었는데 이 정자의 모양이 어떠하냐면, 정자의 모양이 구름 탄 청아기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버려놓은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무등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와서 제월봉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면왕정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얹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1번의 디귿과 관련이 되겠죠. 자, 내려가서 보시면 1번의 디귿. 7개의 산 중에서 가운데 산에 있는 면왕정의 화자가 위치해 있겠죠. 왜? 정자를 세웠으니까. 가운데 산에 있는 면왕정의 화자가 위치한 모습. 이거 가능하겠죠, 여러분. 정자를 여기에 지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월봉에 7구비가 한데 모여서 문득문득 버려져 있댔죠. 근데 이 제월봉이 무슨 짐작을 한대요? 무슨 짐작을? 재원복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무슨 짐작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뭘까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재월봉은 짐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인법이 쓰였고 7구비가 한데 모아서 어떻게 버려져 있다? 이게 문득문득 버려져 있다라고 했죠. 문득문득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얘네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럼 문득문득은 우리가 의성어와 의태어 중에서 의태어가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득문득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이렇게 정자를 얹었어요. 자, 이렇게 정자를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의 모습이 어떻다? 구름 탄 청악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쳐놓은 것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탄 청악 자체는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 면왕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면왕정. 그런데 구름 탄 청악, 비유법이 쓰였죠. 면왕정을 비유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뭐 하는 듯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그러면 은유법이 되겠네요. 자, 면왕정을 은유법을 가지고 썼고,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버려놓은 듯하다라고 했죠. 이 두 날개가 뭘까요? 이 두 날개가 면왕정의 지붕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월봉에 일곱 구비 중에 가운데 구비에 정자를 얹었어요. 그런데 이 정자의 모양이 어떻다? 정자의 모양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자를 이렇게 면왕정을 얹었는데 이 면왕정이 구름 탄 청악 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청악이 천리를 갈개고 이렇게 두 날개, 이 날개를 쫙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왕정과 면왕정의 지붕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에서 볼 때 우리가 화자가 면왕정을 떠나서 무등산에서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지금 면왕정의 모습인데 면왕정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무등산에서부터 온 거죠. 무등산에서 줄기가 뻗어와서 제월봉이라는 7개 이렇게 봉우리가 됐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내가 면왕정을 지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무등산에서 면왕정이 온 건데 지금 무등산의 사계절 풍성을 감상한다? 사계절 풍경을 감상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자, 뒤에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A 부분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A 부분 보니까 정자 앞에 넓은 들이 있는데 오롤이 펼친 듯이 옥천산 용천산에 내려온 물이 정자 앞에 넓은 들에 펼쳐져 있어요. 넓거든 길지 말지 푸르거든 희지 말지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것 같고 어디로 가느라고 바빠서 내딛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해요. 뭐가? 물이. 이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듯 합니다. 그리고 물가에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죠. 어지러운 기러기가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기러기가 무엇을 여기서는 무엇을 뭐라고 해야 되죠? 무엇을 뒤에 뜻이 나와 있긴 해요. 갑자기 뜻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거에 지금 선생님이 다 여기 얹어놨거든요. 무엇을 무슨 정을 통하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엇을 어르느라 무슨 정을 통하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기러기가 매우 바빠서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어지러운 기러기가 무엇을 하는지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갈대꽃 사이를 두고 울면서 이 기러기가 울면서 따르는가 라고 A 부분에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 여기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에 A를 보시면 정자 넓은 들에 흐르는 물과 물가의 모래밭을 날고 있는 기러기, 얘는 어떤 시선이겠어요? 자, 화자가 이렇게 면왕정이라는 정자 위에 너럭바위 위에 이렇게 있어요. 서서 있는데 이 아래에 정자 앞에 넓은 들이 있고 여기에 물가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갈매기가 날고 있죠. 기러기가 날고 있고 여기 아래에 여러분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 그럼 얘는 뭐예요? 화자가 아래를 바라본 거죠. 아래를 바라본 거. 아래를 바라보는 거 어떤 시선? 면의 시선이죠. 아래를 굽어보다니까. 이거는 면의 시선으로 아래를 바라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자음 넓은들 물가의 모래밭은 어떤 거? 기러기는 면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왕정의 주변 풍경에 해당하겠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아래쪽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쪽을 바라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가 뒤에 있군요. 가는 뒤에 있고 여기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 없고 그럼 올라가 봅시다. 이제 B 부분을 볼게요. 자,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배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의 머리를 이루고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펼쳐져 있대요. 여러분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꽂은 것이 산인지 병풍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산이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펼쳐져 있어요? 허공에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산은 어디에 있겠어요? 내 눈보다 아래쪽에 있을까요? 면왕정에서 이 위쪽에 펼쳐진 산의 모습을 아마 말하는 걸 거예요. 자, 요렇게 산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화자가 위쪽에 산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B에 나와 있죠. 넓은 길 바깥에 긴 하늘 아래에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와 원근의 푸른 절벽에 버려있는 이 산들. 산들은 어떻겠어요? 나의 시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그럼 얘는 어떤 시선? 위를 우러러보는 시선이니까 앙의 시선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앙의 시선으로 위쪽을 우러러본 거죠. 그러니까 앙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왕정 주변의 풍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요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 화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래쪽 물가에 나는 갈매기 그리고 물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자 앞에 넓은 들 같은 거 이거는 면의 시선이죠. 근데 뒤에 있는 산 요런 것들 산 요런 것들은 어떤 시선? 위를 올려다보는 앙의 시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거 이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제 C 부분에 흰 굴은 뿌연 연하, 푸른 것은 살람이라 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에 여러분 연하라고 되어 있는데 흰 구름과 뿌연 여기는 연하는 어떤 거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 계속 여기 보시면 나오거든요. 연하가 산람은 산아지렁이고 연하가 연이 구름 연자인데 구름의 어떤 거라고 봐야 될걸요. 그래서 흰 구름 뿌연 안개 뿌연 안개로 봐야 되네요.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 구름과 뿌연 안개 그리고 푸른 것은 산람 여기 산아지랑이라고 나와 있죠. 아지랑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다 뭐를 뜻하는 거냐면 얘가 연하 이런 것들이 산람, 아지랑이 이런 것들이 모두 봄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모두 봄을 의미해요. 근데 얘네들이 수많은 바위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을 떨어요. 뿌연 연하와 산람이 아양을 떨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럴 수 없죠? 그럼 이것도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의인법에 해당하겠죠. 의인법이라고 일단은 해둡시다. 원래는 할 수 없는 걸 했으니까. 자, 얘네들이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합니다. 구름이랑 안개, 산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로 떠나요. 그렇게 해서 광야로 건너가요.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석양과 섞여 가랑비까지 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가랑비도 얘도 봄을 나타내는 시어로 보시면 돼요. 가랑비도 봄을 나타내는 아이예요. 자, 그럼 C 부분 가서 한번 볼까요? C 부분은 흰 구름 뿌연 연하와 산람이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며 하늘로 떠나거나 이렇게 해서 면왕정보다 아래에 있는 광야로 건너가는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흰 구름 뿌연 연하와 산람 얘네가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시선이겠어요? 올려다 봤으니까 앙의 시선이겠죠. 그런데 면왕정보다 아래에 있는 광야로 건너간다? 이건 어떤 시선이에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면의 시선이 되겠죠? 그래서 면과 앙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여 주변의 풍경을 바라봤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늘로 가는 거 앙의 시선, 땅으로 가는 거 면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얘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여러분 이 위에 나왔었군요. 자, A가 구름탄 청악이었고 A 구름탄 청악 이게 면왕정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래 C 아랫부분 보면 카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구분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녹양에 우는 꾀꼬리가 교태겨워 하는구나 아양을 떠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양에 오는 꾀꼬리가 아양을 떤다. 내가 돌아다니는 중에 꾀꼬리가 아양을 떤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A와 B를 볼까요? 자, A는 여기서 구름탄 청악이죠. 구름탄 청악 이게 뭐였어요? 얘가 면왕정을 의미한다고 했죠.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B는 녹양에 우는 꾀꼬리네요. 녹양에 우는 꾀꼬리
내가 다니는 길에서 여기서 녹양의 꾀꼬리가 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구름탄 청학 일단 A는 화자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자, A는 추상적 사물을 구체화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추상적 사물을 구체화했다? 이거 구름탄 청학이 면항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 사물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능한 이야기고요. 자, A는 이상적 세계의 몽환적 분위기를 환기할까요? 여기서? 그렇지는 않고요. 자, 4번. A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에 광활함을 부각하는 대상이다. 여기서 광활할까요, 여러분?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이 면항정이라는 공간이 어떻다?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된 건 맞는데 얘가 광활하다, 넓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지울 수가 있겠죠. 자, 5번. 화자가 바라보는 사물의 외형적 특징을 비유하는 대상. 맞죠? 외형적 특징. 사물의 면항정의 정자의 외형적 특징을 비유하는 대상이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럼 A를 봤을 때 2번, 5번이 맞죠? 그럼 이제 녹양에 오는 꾀꼬리를 봅시다.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대상?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고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 녹양의 우는 꾀꼬리가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얘는 즐거워하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는 실제로 누구예요? 꾀꼬리가 아니라 화자죠. 그럼 이 즐거워한다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녹양이 나오죠. 그리고 녹음이 짙어졌다라고 했죠. 이 녹양, 녹음. 이 두 가지는 다 여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기다란 난간에 내가 긴 졸음을 내어 펴니다. 아, 아주 이 사람 그냥 여유로워요.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가 라고 해놓고 자, 이제 가 부분이 나오네요. 된서리가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이제 서리가 나왔죠? 서리. 서리는 언제 내릴까요? 얘는 가을에 내려요. 자, 여기까지가 여름이었다면 된서리가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입니다. 금색 빛으로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곡식이 금색 빛으로 물든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에 이제 곡식들이 모두 노랗게 물든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서리, 금수 이런 애들은 다 가을을 의미하는 애들이에요. 얘도 황혼, 황혼. 얘도 황이 여러분 여기서 누르다는 거죠. 누른 안개예요. 자, 누렇게 뜬 안개? 이게 만경에 온 세상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황혼이 펼쳐졌다는 거? 이 황혼도 온 들에 펼쳐진 수확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걔네들이니까 얘도 가을을 의미합니다. 자,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가을인데 초목이 다 졌어요. 초목이 다 졌다. 그리고 강산이 묻혀버렸어요. 그럼 이건 언제일까요? 이제 겨울로 계절이 바뀐 거네요. 겨울로 바뀌었다는 거 조물주가 헌사에서 빙설로 꾸며냈대요. 얼음과 눈으로 꾸며냈다. 자, 얘가 겨울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버려져 있구나 라고 말했네요. 여러분 아래 가서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뜻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나와요? 구슬로 장식한 직관우가 여기서는 눈 덮인 산천이다. 그리고 눈이 내려 산천이 하얗게 변한 모습이다 라고 했죠. 자, 요렇게 다 겨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천지가 풍성해서 간대마다 승경, 아주 대단한 경치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가 풍성해서 간대마다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구나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가을과 겨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가에 나와 있죠. 자, 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가와 보기를 비교해서 보면은 되겠네요. 자, 보기는 기러기 한 소리에 맑은 서리가 물들었대요. 역시나 서리 언제 내리는 거? 얘도 가을이죠. 산빛이 변하여 금수로 꾸몄다. 이것도 언제라고요? 가을을 나타내는 말이죠. 곡구한 반타함이 그림되어 동거에 잠겨있다. 밝은 달이 떠올라 소나무에 비추거든. 검은고 가로앉고 난간에 기대서 기돛 입은 손님은 다 나를 찾아와 눈에 가득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세모에 세모 여러분 여기 세모에 날씨가 차고 온 산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은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어요. 눈이 덮여 있죠? 그럼 얘는 또 언제예요? 겨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겨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초가집 지붕으로 봐야 되니까 얘는 굳이 안 해도 되네요. 세모는 초가집 지붕의 날씨가 차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에요. 내가 사는 집. 아주 작은 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눈이 덮여 있어서 인적이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어요. 언덕과 골짜기는 백옥궁궐, 경유글. 이거 다 뭐겠어요? 겨울을 뜻하는 말이겠죠.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기 또 써있네요. 자, 그럼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맞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와 달리 보기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해서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했다. 여러분 위에 가는 한번 볼까요? 자, 가 여기서부터죠. 된설이 거친 후에부터 쭉 산빛이 금수고 만경에 펼쳤고 어부피리 초목이 다진 후에 묻혔다. 빙설로 꾸며냈다. 간대마다 승경이다. 여기에는 여러분 뭐예요? 지금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가에는. 그런데 보기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했다라고 했죠.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있죠. 곡구암, 반타암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된 거예요. 곡구암, 반타암. 그러므로 구체적인 지명들 곡구암, 반타암, 반타암 이런 애들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가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가을 들판에 풍요로움을 부각했다. 가서 볼까요? 가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펼쳤는가? 물음의 방식 맞죠?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을 보여줬는데 보기는 대꾸적 표현을 통해 겨울산의 적막함을 전달하였다. 한번 볼까요? 자, 겨울산의 적막함 요 아래 부분인데 세모에 날씨차고 온산에 눈 덮이니 인적은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는 때. 어때요 여러분? 지금 비슷하죠? 이렇게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기 대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대꾸적 표현을 통해 겨울산의 적막함을 전달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가와 보기 모두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을 활용해서 겨울산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어떤 거? 가에는 여기 보면은 가에 경국요대에 옥회은산이 있었어요. 옥회은산. 이게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보기에는 여러분 아래에 보면 백옥 궁궐이 나와요. 백옥 궁궐. 자, 얘도 관련된 건축물이죠. 겨울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가와 보기는 모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단풍이 물든 가을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다 나왔죠. 위에서도 봤던 애들 서리, 금수 이런 애들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고 비유적 표현 활용했죠.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도 보시면은 산빛이 변하여 금수로 되었으니 여기서 맑은 설이나 금수 같은 애들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산빛이 변해서 금수로 꾸며져 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비유법에 해당하겠죠. 이런 아이들이 단풍이 물든 가을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산빛이 변해서 금수로 꾸며져 있다라는 거 비유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위에도 나타나 있었어요. 위에도 여기 보시면 된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역시나 또 나와 있죠.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얘도 역시나 비유법이 사용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남은 거 5번밖에 없네요. 왜 틀렸는지 봅시다. 가와 보기는 모두 시간적 배경과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지어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겼어요. 위에 여러분 그런 거 없었죠?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지어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풍경을 즐겼다? 이런 거 없었어요. 자, 없었죠? 그러므로 5번이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봅시다. 또 이어서 인간 세상 떠나도 내 몸이 쉴 틈이 없구나. 이것도 보려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쐬고 달도 맞고 밤도 죽고 고기는 언제 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내가 아침도 모자라니 저녁이라고 싫어하겠느냐?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하겠느냐?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내가 자연을 즐기느라 매우 바쁘다. 라는 뜻이 나타나 있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 D부분에서 바람을 쐬고 달을 맞으며 밤을 죽고 고기를 낚는 생활로 버릴 일이 전혀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거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화자의 모습은 앙의 시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걸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앙의 시선은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앙의 시선이래요. 그럼 앙의 시선은 뭘 되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현재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앙이 과거의 시선이다 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화자는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즐겁다 라고 했으므로 앙의 시선에서 삶을 바라본다 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4번이 틀렸죠. 자, 4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겠느냐.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져 가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무디어져 헤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이렇게 닳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요게 1번의 리을과 관련이 있겠네요. 1번의 리을. 그럼 여러분 요거 가능하겠죠? 면왕정을 떠난 화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이동하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줄. 술이 익었는데 내가 벗이 없겠느냐, 벗이 없겠느냐. 부르고 타이며 허이며 이하며. 아래 여러분 뜻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악기를 타고 또 혀이며 켜게 하고 이게 악기예요. 악기를 켜게 하고 이하며 악기를 흔들며 라는 거죠. 노래를 부르고 이건 다 악기 소리죠. 악기 소리. 악기를 타고 혀고 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흔들면서 온갖 소리로 취향을 재촉한다 라고 말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네요. 1의 니은에 해당하겠죠. 1의 니은. 술이 익었는데 내가 벗이 없겠냐. 부르고 타임고 회이고 이하며 온갖 소리로 취향을 재촉한다 라고 해서 1번의 니은 부분. 화자가 면왕정에서 자신의 벗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습. 이것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니은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게 근심이 있겠냐, 시름이 있겠냐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쭉 지내요. 마음 놓고 노니까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해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으니 아, 태평성대가 이때가 그때구나. 신선이 어떠한가. 내 몸이 그것과 같다. 내가 뭐랑 같다? 신선과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누리면 내 100년을 다 살면 아각류 위에 200이 살아온들 호탕한 해포가 이것보다 더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이때 200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시인이에요. 중국의 시인인 이태백을 말하거든요.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풍류를 읊으면서 여러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인 이태백도 악양루 위에서 내가 시를 막 지었겠죠. 이곳에 있다는 게 좋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화자가 어때요? 나는 신성과 같아요. 태평성대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살면 야 악양루의 200도 호탕한 해포가 이것보다 더하겠는가? 즉 나와 200을 비교하는 거죠. 나와 200을 비교해서 나의 이 삶이 200의 200보다 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봅시다. 이때가 태평성대라고 평가하면서 과거의 인물인 악양루의 200과 비교해서 자신의 호탕한 해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럼 이것은 명과 앙의 시선을 모두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자 위에 잠깐 보시면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보면 앙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자신을 살펴보는 거 지금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건 면의 시선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악양루의 200은 뭐예요? 앙의 시선인 거죠. 과거를 보는 거. 그러면 현재 나의 호탕한 해포 이걸 말하는 건 뭐예요? 면의 시선이겠죠. 면의 시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시선을 모두 사용해서 내 삶을 살펴본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시문의 내용만 잘 여기 보기의 내용만 잘 봐주시면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는 거 누구의 은혜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거 꼭 써야 돼요. 아,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 이셨다. 무슨 뜻? 임금의 은혜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1번의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누구의 은혜다? 임금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자, 면왕정에 서 있는 화자가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한 표정을 짓는 모습 가능하죠, 여러분? 틀린 거 뭐? 면왕전을 떠나 무등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건 아니에요. 무등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풀렸죠? 3번도 풀렸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풀린 거예요. 4번까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사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다가 가사라서 좀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조금 같이 볼까요? 면왕정가 이게 지금 전체 전문이 다 나온 거거든요. 앞에 전문이 다 나와 있는데 면왕정가라고 써있네요. 여기 지금 발견했네요. 면왕정가고요. 그리고 전체 전문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서사, 본사, 본사, 결사, 서사와 본사와 결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사 2번, 본사 2번이 사계절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본사 2번에서 사계절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사계절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쭉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산람이라는 거 산아지랑이이고요. 여기 새우 가느다란 비거든요. 위에는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가랑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해석이 돼서 가랑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는 새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새가 가느다랗다라는 뜻이에요. 가느다랗다. 우가 비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란과 새우가 봄을 뜻하는 시어이고, 자, 여름을 뜻하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었다? 녹양, 푸른 버드나무, 황앵, 노란 꾀꼬리, 수음, 양풍, 서늘한 바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 수음, 이거 뭐라고 나왔냐면 녹음이라고 나왔어요. 녹음. 얘가 녹음이라고 나왔어요. 푸른 잎이 우거진 그늘 녹음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녹양, 녹음 이 부분에 선생님 체크해드리고 여름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가을. 가을 여러분 여기 된설이라고 위에는 아예 나와 있습니다. 진설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서리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럼 가을이고, 금수. 금수는 단풍 든 산을 의미해요. 근데 단풍 든 산을 금수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단풍 든 산에 대한 비유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비유법이 다 쓰였던 거예요. 누렇게 익은 곡식은 황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황운. 노란 안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비유법에 해당하겠죠? 얘도 비유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겨울은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빙설, 얼음과 눈, 경국요대, 여기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인데 여기서는 눈이 가득 쌓인 자연을 말한다 라고 했죠. 옥해연산도 옥으로 된 바다와 은으로 된 산인데 이 두 개가 다 뭘 의미한다? 위에서는 눈이 쌓인 자연의 모습, 눈이 쌓인 자연을 의미하는 거였죠.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눈이 쌓인 자연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만족감이 드러나죠. 이 사람에게. 어떤 거? 나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일로 매우 바쁘게 지내 라는 만족감이 드러나요. 이 부분이 D 부분에 해당돼요. 앞에서 D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즐기려 하고 저것도 즐기려 하니까 아침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D 부분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앞에 또 뭐가 나왔어요? 자신을 신선과 동일시했었죠. 신선과 동일시했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신선이 어떠한가? 내 몸이 그러구나. 신선이 어떠한가? 어떠한가? 이 몸이 그러구나. 자, 이 부분에서 나와 신선을 동일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족만 하면 안 되죠. 감사함도 느껴야 돼요. 누구에게? 임금에게. 감사하는 이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드러나요? 제일 마지막에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것도 이러함도 뭐다? 임금님의 은혜다. 세 단어로 역군은이라고 하죠. 역군은 이셨다.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 여기에 감사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드러난다? 자연친화 사상도 드러나고 유교적 충해 사상. 이것도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선전기 가자 중에서 면왕정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예전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었죠. 관동별곡. 관동별곡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동별곡, 사미인국, 송미인국, 면왕정가 이런 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전기 가사의 특징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 사상도 있고 유교적 충해 사상도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전기 양반가사의 특징입니다. 그냥 가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양반가사의 특징이라고 합시다. 양반가사의 특징.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면은 여기 면왕정 앞에 있는 시냇물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경, 가까운 곳인데 얘가 여러분 A라는 부분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에요. 앞에 보시면 본문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A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원경, 멀리 있는 걸로 가요. 그게 B 부분에 해당했어요. 면왕정 주변의 산봉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근경에 해당하는 게 뭐다? 이 근경에 해당하는 게 면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아래를 내려다보다. 그리고 원경에 해당하는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뭐에 해당해요? 앙에 해당하죠. 앙. 위를 올려다보다. 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를 우러러보다. 에 해당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네요. 즉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 나의 눈이 아래로 향하느냐, 위로 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은유법과 대구법, 열거법 다 사용됐네요. 이런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자연에서 누리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늙은 용, 여기 제월봉을 말하는 거고, 청아, 면왕정, 선생님이 요 설명했었죠? 쌍용이나 긴, 깁 이런 신할물을 말하는 거예요. 병풍이나 그림, 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유적 의미를 통해 면왕정 주변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그 면왕정가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정극인의 상충곡이라는 강호가도의 시초가 있고 그 다음에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강호가도의 확립이 있고 그 다음에 정철의 성산별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어요. 강호가도라는 것을 확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전기 어쨌든 이 가사 작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강호가도가 뭐예요? 강호가도 여기 보시면 자연친화 사상을 이어받아 자연친화 사상의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연친화 사상의 유교적 충해 이념을 결합해서 강호가도를 확립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거 말하는 거예요. 자연친화 사상과 유교적 충해 이념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난 것, 이게 강호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구성 표현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해석할 때 여러분 좀 힘드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뒤에다가 현대어 풀이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이 현대어죠? 이쪽이 현대어, 여기가 선생님이 고전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 올려놨고요.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을 안 보고 이렇게 왼쪽만 보고도 해석이 되셔야 된다라고 했죠. 무등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덜쳐와서 제열봉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쭉 하는데 이게 여러분 쭉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랑 같이 보면서 보시되 자, 이쪽에 왼쪽에 있는 내용이 내가 끝까지 제대로 해석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작품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말들이 다른 시가 작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면왕정가 자체가 워낙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4문제, 채점 결과 2페이지에 요걸 소요 시간과 채점 결과 한 줄평 남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뒤에 있는 면왕정과 관련된 3, 4, 5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걸 가지고 좀 더 해석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왕정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40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7강 우리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